102년 만에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중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가 침수되고 지반이 약한 구간은 도로가 무너지고 사람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여기저기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재난 상황 속에 한국의 시민 의식이라며 언급한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흡사 사재기를 하는 광경이 아니냐며 의혹을 내비친 것인데요. 이를 본 전 세계 네티즌이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밤 폭우로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일대가 마비되며 곳곳에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발령되고 지하철이 일시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또한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발이 묶인 사례가 속출하고 SNS에는 발이 묶인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와 버스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휴가철 이례적인 폭우의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버티는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생성된 것입니다. 서울 누적 강수량은 4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폭이 매우 좁다며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 차가 매우 크고 이동 속도가 느려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있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을 이용할 경우 고립될 수 있으니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리며 체감온도가 섭씨 36도가 넘는 등 한나라 두 날씨 양극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102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시간당 100에서 최대 300mm까지 쏟아지며 도로가 범람하고 차가 떠다니는 등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내 매장이 침수되고 삼성동 코엑스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며 강남 서초 일대 건물에서는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또한 중단됐는데 1호선 영등포역이 침수되면서 하행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경인선 오류동역, 1호선 금천구청역 등에서도 신호장애 및 열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7호선 이수역에서도 오수가 유입되며 물바다를 잃어 무정차 통과 조처가 내려지고 승강장 천장 일부 패널이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에는 물이 정강이 부근까지 차오르며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갇혀있는 모습을 공유하는 등 실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아파트에도 피해가 속출했는데 계단에는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며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사이로 물이 쏟아지며 관악구에서는 도림천이 범람하고 일대 주민의 대피령이 발생했습니다. 인명사고 또한 발생했는데 반지하에 갇혀있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집 앞에 싱크홀이 생기며 물이 차올라 주변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는데 경찰은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어내고 사투를 벌였지만 물은 단 몇 초 만에 차올라 접근이 불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 작업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버스 정류장이 붕괴해 잔여물 밑에서 사고가 있었고 호사가 매몰돼 휘말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두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산하기관 단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늦추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전달이 늦어져 출근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 인도나 자전거 거치대 위에 있고 버스나 승용차가 뒤엉켜 도로를 막고 있어 견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의 2년 만에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양강댐은 총저수량이 29억 톤으로 우리나라 댐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2년 만에 수문을 열기로 하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충주댐 또한 방류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인들의 행동이 해외에 보도되며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강남역 실시간 슈퍼맨이란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인근의 도로가 물에 잠긴 가운데 한 시민이 물과 쓰레기로 막힌 도로 내 배수관을 맨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후 허리를 숙인 채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배수관을 들어 올린 후 쓰레기를 하나하나 걷어내며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조치한 것인데 이 사진을 처음 올린 네티즌은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금방 빠져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면 암성의 행동을 치켜세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나서서 솔선수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배수구를 찾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운전자를 시민이 구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시민은 도로에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며, 차량 썬루프를 열고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물은 순식간에 지붕까지 차올라 차가 둥둥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폭우로 남성의 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뒤에서 잡고 능숙하게 헤엄치며 구조해낸 이 남성은 안전한 곳까지 옮긴 다음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 지난 경기도 이천의 투석 전문 의원 건물 화재 당시 신장 투석 환자들을 돌보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 현은경 간호사님의 시민분향소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서울중구협회 건물 앞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는 희생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화재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며 환자들을 지켜낸 진정한 나이팅게일이라는 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온라인 추모관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고인을 예우하기 위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을 말하는데,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을 예우 지원합니다. 이를 본 해외 반응은 시민의식이 정말 높다. 선뜻 나서서 저럴 수가 있구나. 정말 멋진 간호사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나보다 타인을 생각할 수 있음이 존경스럽다라며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높음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깊은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다른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의 인기 모델 겸 배우 다레노가레 아케미가 한국을 찾았다가 폭우 피해를 겪었는데, 지난주 SNS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이 개발 중인 화장품 공장, 연구실 신제품 개발, 샘플과 관련된 회의로 한국에라는 글을 공개하며 한국 방문 중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한국은 홍수예요. 쓰나미를 보는 것 같다. 내일 못 돌아갈지도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폭우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 기상 레이더를 보면 서울에서 홋카이도까지 장마 전선이 늘고 있는데 이후 일주일은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네. 한반도야 어쨌든 홋카이도가 걱정하네 키읔. 설은 괜찮을까? 물가 또 오르겠네. 이것도 일본 탓이라고 말하지. 쓰레기가 일본해로 흘러오지 않았으면 이미 미사일 쓰레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으니 한반도는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라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일단 일본해도 아니고 동해이며 바다를 더럽히려고 하는 건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IAEA 기준치보다 낮다며 후쿠시마 시민의 반대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km 앞바다까지 해저터널을 뚫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원자로, 냉각용 바닷물과 원전 유입지하수, 빗물 같은 오염수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다핵종 제거 설비로 세슘을 비롯한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삼중수소, 미량의 핵종 등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후쿠시마 원전항만 내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야마자키 이데오 환경해석학 교수는 지하수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양 방류하는 오염수도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며, 원자로에서 주입한 양과 빼낸 양이 일치하지 않고 지하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다로의 방류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먼저 마셔보라는 중국의 일침에도 일본은 불리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일에 어떤 이해를 얻고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장 탱크가 가득 찬다고 해서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게 아닌 부지 안에 다른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지 않고 단지 해양 방류 쪽으로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나라는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떨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민들의 사정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약속도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바다로 퍼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